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진보든 보수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는 숫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라도 단 한 사람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어제 우리는 귀중한 또 하나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진보 측 인사는 구조활동을 하다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트윗글을 올린 모양입니다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틀린 말입니다. 물론 구조활동이 더딘 것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틀린 거는 틀린 거죠. 한 사람의 목숨이나 10사람의 목숨이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언딘 측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방송과의 인터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작심 인터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세월호 구조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관사 바로 언딘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언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불만이 제기됐던 건 사실인데요. 지난번에 민간 잠수사 김형춘 씨의 얘기 들었었죠. 그때 저희가 여러분과 약속을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언딘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장병수 기술이사와 이사로부터 언딘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장병수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고생이야.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인터뷰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동안 인터뷰 한 번도 안 하셨죠. 그죠? 네네. 예. 기자회견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하기 전에. 예. 어제 돌아가신 고 이광욱 선생님에 대해서 일단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처음 시작한 초심을 또 다지고자 나왔고요. 예. 어제 헬기 이송을 해가지고 특별고난지역 의사자로 선정이 되셔서 예. 남양주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인이 이제 희생이 초라하지 않게 국민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오늘은 회사 입장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자랑스러운 해군 해난구조대 예비역입니다. SSU 예비역이시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2명의 딸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장남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겸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타 의혹 많지만 격려하고 믿음을 좀 주시면 예. 60명 민간 잠수사들이 정말 용감하고 젊은 해군 요원들하고 명예를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민간 잠수사 김영춘 씨의 입장을 들었을 때에도 그 입장만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언딘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돌아가신 이광욱 선생님이신가요? 이분이 이제 일단은 언딘 측의 잠수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저희 언딘 자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다이버들이 이탈을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각종 의혹이나 오해 때문에 이제 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강제 예. 동원령을 발의를 했는데 이 13명의 다이버와 이제 잠수사는 제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동원령을 발의해서 소집을 했고요. 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명구조협회 쪽에서 자원을 한 베테랑 다이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제 승선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분하고 선미에서 이제 담배도 피고 뭐 제가 이제 경비정 뒤쪽 태극기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돈이 전부가 아니고 금기 가지고 기죽지 마라. 어차피 알만한 사람 다 알고 끝까지 하면은 자기 조금만 힘이라도 뭐 작업 시간을 당긴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요분 얘기 잠깐만 더 하자면 원래 2인 1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혼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입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잠색 자체 그러니까 다이버가 예. 수색 지역을 진입하기 위한 그 라인을 연결하는 작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선체에 진입을 하는 어떤 그런 다이빙이 있습니다. 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하잠색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예. 그 이제 첫 번째 다이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고요. 현장에서 배려를 해서. 예.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보통 2인 1조가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이빙 호수하고 라인이 서로 꼬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이제 라인을 옮기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다이빙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신체 검사 같은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던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문 산업 잠수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 있을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그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강제 집행령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현장에서는 그런 테스트를 할 방법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협회나 민간 단체에서 소집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민간 잠수팀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사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슬픈 일인데 실제로 이 잠수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지금 결국 이런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최악이고요. 사실은. 네. 네, 최악입니다. 일단 민간 잠수사 국민들 다 알고 있죠. 어차피 은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체 장사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3일간은 보급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유가족이 나눠주는 라면을 먹고 3일을 버텼고 지금은 이제 바치가 들어와서 좀 나은 편인데 70개, 80개 도시락을 저희가 나르면서 사실은 생활합니다. 그리고 새로 투입된 제주도 팀이나 해군 해경하고 나눠서 먹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님 다녀가시고 나서 조금 많이 좋아지는 그런 걸 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두 번째 방문하기 전에는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라면 먹고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강제 집행령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투입한 케이스인데 워낙 이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해경이든 해군이든 좀 많이 저희하고 이제 접촉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또 특혜나 이런 것들도 또 오해받을까봐 아마 그렇게 조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구조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 시간에도. 예, 있었는데, 일단은 민간 잠수사들은 이제 배출을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숙소에 다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격려를 군 관계자하고 해경만 하고 가셨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민간 다이버들을 많이 이제, 긴축시키고, 좀 이제 힘을 많이 따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숙소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던 모양이죠, 누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아무래도 워낙 이 루머가 심하니까 또 이제 해가 될까봐 그러셨겠죠. 예. 예. 자, 그 의혹, 그리고 지금 다이버가 많이 이탈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그 의혹에 대해서 제가 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본다면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이죠.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에 해남구조대, 그러니까 SSU 대원들이 침몰한 선체에 첫 인도줄을 설치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해군 요원들의 잠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당시 구조 작업을 주도한 해경이 잠수 작업을 통제했고 이후에 군이 설치한 인도줄을 이용해서 우선 잠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살이 약해진 오전 7시쯤, 그러니까 다음 날이겠죠. 17일. 해군 특전단, UDT 요원 등 19명이 되겠지만 이번에도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해경이 민간업체, 즉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해군은 이를 수용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 지휘권을 가진 해경이 당시 잠수자들의 투입 순서를 언딘과 해경, 해군 순으로 정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래서 이제 특혜 의혹이 생긴 건데 여기에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간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표현했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뭐 저는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상식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UDT를 막을 수 있는 민간 회사가 있는지 지금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 뭐 이제 복기를 해보면 여기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데일리 리포트 16일자부터 17일자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6일 사고 오전 11시 40분경에 저희가 본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 목포로 출발을 합니다. 네. 동시에 저희는 서해지구에 있는 협력사 인천의 유성수중개발, 목포에 있는 금호수중개발, 평택의 오다영 수중개발, 그리고 해양군안협회 소속의 군산지부, 그다음에 진도의 이제 군안대장한테 긴급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육군 피정을 타고 목포 지부에서 출발을 해서 다이버 5명하고 스쿠버 탱크 15개를 싣고 사고 지역에 정확하게 2시에 떨어집니다. 네. 그때 이제 편의상 인지도가 높은 언딘 팀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현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는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전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민간군 뭐 작전 공유할 수 있는 점유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고조 활동선 자체 동선이 뭐 감안을 했을 때 지휘부에서는 이제 민간팀을 그때 당시에는 넣을 수 있다고 판단 안 했고요. 6시 바로 저희를 철수시켰습니다. 그 16일 6시인가요? 그러니까. 네, 예. 오후 6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서해지방청으로 이제 자정쯤에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팀들은 목포로 저하고 미팅하러 올라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해군배를 타고는 접견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목포에 있는 배를 하나 임대합니다. 그 배 자체가 수중개발 2호입니다. 아침에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선수 부분이 이제 해수분이 노출돼 있고, 뭐, 이 전문 용어긴 한데, 이제 발바스바우로 가는 이제,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예. 선박 하단부에 있는 부분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중부에 이제 앵커닷에 해군이 설치한 다수의 부위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에 아무리 연결을 많이 해놔도 어차피 조타실과 선실로 진입하게 되려면 최소한 50m에서 60m를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대충 정리하고 조타실에 하나, 그 다음에 구명중 근처에 레크레이션에 하나에 하점줄을 각각 한 개씩 연결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 시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월호에 있는 영문 글자 S만 확인을 했고 도면을 검토해서 위치를 추정합니다. 예. 그리고 해경지휘부에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경지휘부와 군에서 그러면 에어 컴프레셔를 통해서 에어 주입을 하라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예. 18일 아침에 에어 컴프레셔를 싣고 다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 주입을 성공합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16일자부터 17일자, 18일자의 이제 저희들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저희는 예. 사실은 이제 지휘권을 가지지 않고요. 이제 구조 자체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쌀보가 투입이 되면 당연히 이제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전 7시에 UDT가 19명이 되겠지만 투입되지 못한 이유가 언딘 측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진입 자체의 경로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해군 해경은 그때 당시에 발버스바우, 다시 말해서 이제 선수 부문에 예. 이제 배처럼 나와 있는 부분에서 예. 작업을 하고 그쪽 부분을 이제 깡깡이로 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 실질적으로 발버스바우 쪽에는 승선 인원이 탑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쪽은 이제 평형수 부분이라서 예. 사람들이 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이런 구조 작업을 하고 선박을 잘 알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해군의 라인을 타고 쭉 내려와서 조타실하고 그 레크레이션까지 진입을 하고 하점 라인을 2개를 설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도 할 말이 많고 저희도 할 말이 많고 또 해군도 할 말이 많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 조치에서 에어 주입을 오더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투입해서 하는 과정 중에서 뭐 저희가 업무 진행되는 순서를 예. 진행하고 지시를 받고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정보고를 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해경 과정까지 해경의 특혜 의혹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은 뭐 이쪽 국내 사이버 중에서는 74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해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그래서 가장 해경이 언딘 측을 이제 그 투입을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저희가 2시에 가 있을 때 해경한테 신고를 하고 나가잖아요. 네. 보통. 서망이나 평무에서 신고를 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목포지에서 신고를 할 때, 언딘 투입합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인양업체, 군안업체, 언딘이 도착했나라는 거를 이제 상황 보고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전 단계에 그러면 계약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딘가에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쌀배지 인양 계약 부분은 네. 선 조치를 하고 후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심각하게 터지기 때문에 이걸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따로 해서 선수한테 양보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을 인정받으면 보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도 주관사가 언딘이라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돈을 수령하기 때문에 군안 행위를 제외한 구조 행위는 돈을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의 의무죠. 네. 저희가 강제 도움령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간 봉사단이나 저희나 같은 조건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관사는 아니다. 강제 동원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구조업체는 지금 동원령이 떨어진 거네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원령을 내려서 긴급 소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군안 명령을 받았고 주위에 이제 구조 명령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못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언딘이 대표성을 가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밑에 이제 6개 서해 지역구 인양업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독점한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제가 좀 딸려가지고 간단히 여쭤보는데 청해진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청해진하고는 이제 구두로 2시 30분경에 청해진 공무감독이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 크레인을 부르려고 하니까 군안업체가 없으면 삼성 크레인 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전화 오셔서 구두로 이제 승낙을 해주시고요. 구두로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날 이제 저희 회사 재무부장이 이제 한 3시에서 5시경 오후에 약식 계약서 2장짜리를 들고 가서 사인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서는 아니고요. 예.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인양을 하는 계획서하고 견적서를 보험소에 제출하고 사진이 이제 참석해가지고 평가하고 제안을 하죠. 예.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디는 인명구조업체가 아니라 해양공사 전문업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일단은 구조의 영무는 국가가 가지는 거고 구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구조의 업무는
국가가 지는 업무고 국가의 그 용어가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해양공사 이렇게 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이빙벨 문제입니다. 지금 네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다이빙벨을 언딘 측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 사실입니까, 일단? 예, 특허 가지고 있고요. 예. 특허 가지고 있고, 뭐, 저희 다이빙벨, 중동 기사에 2대 있고, 한국에도 2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왜 투입을 안 했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금양호 작업이 수심이 80m거든요. 그리고 네. 제주 해상의 항공기도 84m고, 뭐, 인천 LNG 저장고가 128m입니다, 수심이. 그런 데는 이제 다이빙벨을 다 쓰고요. 근데 이번 작업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단줄이 대여섯 개가 연결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10명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예. 상태에서 이제 다이빙벨 같은 걸 넣으면 결론적으로 하잠색 자체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2차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제 지금 멋지게 다이빙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빨리빨리 이제 최대한 실종자를 수색해서 구조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쇼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저희는 지금 정말 무식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빙벨이 지금 그러니까 그 투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죠? 네, 다이빙벨 자체는 이제 뭐 국제 규약 이런 데도 거의 이제 뭐 쓰라고 하죠. 쓰는 거를 권고를 하고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장 자체는 워낙 협소한 공간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 또 유리창을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이빙벨이 위치를 해버리면 그쪽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이빙벨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현장을 몰라서 얘기를 한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 대표님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을 하는 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뭐, 저희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조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 쪽 살베지 전문가, 그 다음에 해군, 미 해군 쪽, 각계 뭐,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이빙벨은 비정상적이었다. 지금 해당되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작업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언딘 측이 사체 인양을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뭐 종편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잠수사하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민간 잠수사가 선체 내부에서 그 사체를 확인을 했는데 사체 인양을 언딘이 맞도록 했고 그런 이유로 인양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인가요? 이거 뭐 뭡니까? 일단 기자회견 했는데 언론에서 앞뒤 다 잘라서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저질이 이제 1에서 4m 정도가 이제 모래벌하고 파수 형태에 대한 안반석입니다. 다시 예. 말해서 배가 안정적으로 안 돼 있으면은 머드가 계속 이제 올라와서 부유물 때문에 시야가 안 좋죠. 그래서 이 시간대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m 나왔다가 20cm 나왔다가 10분마다 틀리고 1분마다 틀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예. 이제 일단 발견자가 수색을 해서 찾았을 때가 3시에서 5시 사이고요. 4월 19일. 그때 이제 세부를 민간 봉사팀이 찾습니다. 새벽이죠 그때가. 예. 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죠. 예. 4시에서 5시. 4시에서 5시. 예. 맞습니다. 근데 찾으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세구가 보일 정도는 시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어쩔 때는 이제, 손바닥도 안 보이거든요, 앞에 대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야가 좋을 때 찾으신 건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재투입을 해서 이제 망치로 막 깨죠. 근데 이제 이게 탄성을 가지고 있는 유리이기 때문에 안 깨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족들이 에어 포켓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창을 깨지 말라고 이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하고 뭐 해경하고 이런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발견자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해경 총괄하는 그쪽 선박, 삼천이담에 승선을 해서 해경이 정확히 보고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고하고 이제 두 번째 물대에 들어갔는데 먼바다 풍랑입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고 먼바다 풍랑 주의보가 떨어져서 조그만 배들은 다 빠져라고 해서 이제 그때 빠졌다가 2시쯤에 들어왔는데 물대를 놓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시간에 이제 특수 제작 망치를 들고 결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라인 자체가 한 10mm 정도 되는 로프였기 때문에 배를 잡고 버틸 수가 없어서 1차 다이버는 10mm를 20mm 로프의 두께로 바꾸고 2차 다이버는 선창을 깨서 3명은 자연 부양을 시키고
한 분은 안 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이버는 계속 깨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브리핑 할 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오보인데, 예.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브리핑 할 때 뭐, 민간 잠수팀이 타락하고 뭐 발견했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자분이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하니까, 그 대변인이 언딘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이제 저희를 포장한 적이 없는데, 대변인이 이제 조금 착오를 하시면서, 그가 오보가 너무 이제 커져서 이제 오래 산 것 같아요. 고의 지연이라는 거는 사실 먼 바다 풍랑 때문에 그래서 고의 지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양호 때, 그러니까 천안함 수색하던 금양호 때도 언딘이 실종자 수색을 했었죠. 금양호 침몰 때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심이 일단 80m고, 제 기억에 68톤 쌍커리 베슬인데요. 이제 출입구 자체가 5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구 자체가 40 곱하기 100cm, 65 곱하기 100cm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투입했을 때 5개가 다 그 쌍커리 그물로 다 감겨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어차피 캄보디아 선박이 쌍커리를 치고 가는데, 그러면 캄보디아에 있는 선박에 있는 페인트를 채취를 하면 어차피 범인을 잡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샘플 채취를 하고 전체 인스펙션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때 당시 저희는 이제 장죽수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던 걸 포기하고 사실은 저희는 장원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심이 80m 넘어가면 한국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해서 들어갔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나오는 입장에서 이제 유가족들이나 신문 기사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 쪽 팀들한테 이제 그런 배를 인양해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배를 인양하는 선단의 조합만 짜도 한 5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를 했는데, 그게 또 와전이 돼서 저희 보고 이제 5억을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와전이 됐는데, 일단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대응을 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악화가 돼서. 그때도 인양 작업 때문에 돈 때문에 선체진을 거부했다 이런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메스 그룹하고 장죽수도 조립활성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더 컸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돈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때도 이제 정부 예산이 없고 워낙 긴급하게 돼서 저희 역시도 실질적으로 실수령액 자체가 뭐 3억 얼마인가 이렇게 내고가 들어와서 이제 했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이제 긍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 페인트 채취를 해서, 그리고 수심이 80m 정도에서 페인트 채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6명의 다이버를 투입해서 그렇게 채취하고, 진입 경로 중에서 조타실하고 선실은 다 뚫었고요. 주방 쪽하고 엔진 기계실 쪽은 그물이 덮여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자지를 않기 때문에 다 이제 사고가 나면서 튕겨 나갔다라고 이제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법적 대응, 지금 수많은 이 의혹,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법적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할 생각은 당연히 있고요. 지금은 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4명 유가족 남았을 때 저희가 유가족분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74명이고 지금 유가족 남은 가족이 74명인데 국가가 이 수색을 안 하더라도 언디는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저희가 그때 인양 계약서를 사실은 그 유가족한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인양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수색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유가족들이 다시 마음을 찾고 이제 포기를 안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유혹이나 의혹 이런 것들은 만약에 언딘이 잘못이 있다면 일 끝나고 뭐 검찰 조사를 받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희생자들은 그 한 명 한 명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오해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서 저희가 뭐 맞니 안 맞니 공방을 하는 게 사치스러워 보여서 일단 일체 이제 이걸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이버들이 지금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계속 이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용기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도 하고 예. 이제 성실하게 대접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분들하고요. 지금 언딘 측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투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가족은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못 믿었었고요. 예. 그래서 항상 녹화를 하고 녹취를 하고 지냅니다. 예. 근데 그 21일 거의 3주가 지난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민간 쪽에서는 언딘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해군, 해경,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투사의 조합 자체가 엄연히 이제 젊고 용기 있고, 그 다음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해군하고 해경 장병들하고, 베테랑 이제 뭐 10년, 20년 차, 그리고 그쪽 부대 출신의 선배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조합 자체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음식도 날라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마음도 그러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장병수 기술이사였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언딘과의 인터뷰 오늘 일부 전부 다 시간을 썼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는 뉴스 매거진,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시작하죠.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월요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예, 오늘 뉴스 매거진인데요. 자,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연휴 중에도 시민들의 추모 행렬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 네. 오늘의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예, 오늘 헤드카피는 자타불이입니다. 예. 불교 용어인데요. 예. 어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예.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위기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엄숙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서울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을 했고 이 자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예. 당신과 내가, 그러니까 즉 우리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의미인데요.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비정신의 핵심 가치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타불이. 참, 굉장히 또 이 의미가 지금 새롭게 다가오는데, 네. 지금 어제까지 합동부전에서 하루 조문객이 3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부족 조문객은 25만 명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이게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날인데,
네, 정말 마음이 더 쓰렸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자타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함께하는 이제 연휴의 분위기였는데요. 이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추모뿐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서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지난 3일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일동 이 이름으로 예. 호소문이 하나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예. 국민들의 추모 열기에 감사한다. 정부를 강도 높게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특검 요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연휴를 거치면서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 외에 이제 진도에 있던 희생자, 실종자 가족이 합류하면서요. 예. 새롭게 가족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호소문을 새로 배포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대정부 비판은 다소 완화된 형태고 표현도 완곡하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요구가 빠진 대신에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갔는데요. 이 추모 시민들의 이제 서명 열기도 어제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 정말 없어야 하고 네. 여기에 또 국가가 잘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 힘을 진짜 이런 데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 겪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실천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예. 이게 뭐 특검 요구는 빠졌지만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이제 분명한 남아있는 사실이고요. 이 여권에서도 사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아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다만 이제 국회 내에서 지금 여야 공방 중에는 야권이 특검을 이제 요구하는 분위기가 거세지자 예. 수습이 우선이다. 우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추가로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잠수 중 이상이 생겨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어찌 보면은 이 추가적인 안전사고 대책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이런 또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이 돌아가신 분이 사실 저랑 나이가 같은 네. 연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진짜 또 저로서는 남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열심히 구조하고 열심히 수색해야 되지만 하지만 들어가신 분에 있어서의 안전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네네. 언딘의 입장을 들었죠.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최평론가께서도 들으셨죠. 예. 해경 그리고 언딘의 입장. 뭐 어쨌든 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는 그렇죠.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일단은 뭐 이게 해경이나 언딘도 우선 이제 이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이런 또 추가 인명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언딘 측에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 이사님의 말씀, 네. 뭐 진정성 있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국민들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도 지금 이 민간 잠수사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구조 요원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동안은 이제 실종자들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좀 구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이제 이 후반으로 가면서 구조 요원들도 지치고 있다. 잠자리도 열악하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유속은 빠르고 날씨는 아직도 차갑고 바람도 강한데 끊임없이 잠수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또 걱정이 커져가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기존에 작업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 추가로 투입된 분이 첫 입수해서 지금 의료진의 진단으로는 이게 기내증 그래서 이제 뇌에 공기가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어쨌든 이게 이 추가적인 안전사고 해경과 언딘 측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은 어제 또 이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이 문제를 두고서도 해경과 언딘 측이 좀 서로 책임 떠넘기기라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아까 인터뷰 그렇죠. 들어왔을 때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지 않았는데 어쨌든, 해경과 민간 구조 업체에 있어서의 어떤 팀워크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이 일이 빨리 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 이
키워드 자타불이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찌 보면 이 구조팀이 우리가 민관군 구조팀, 합동구조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이 3주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팀워크, 협업의 손발이 좀 맞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책임 떠넘기기.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해경은 구조업체 측에, 예. 구조업체는 또 해경 측에 좀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언딘 측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구조 과정에서 결국은 또 다른 인명의 희생이 가능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 질타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 언딘 측의 아까 해명을 들어보니까 구조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그렇죠. 질타까지 받으면서 작업하는데 애로는 많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해경이 이런 문제를 통솔해야 되는데요. 지휘 통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가닥이 잡히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자타불이에 지금 따로 어긋나 있는 쪽이 어찌 보면 구조팀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경이 사실 이번에 잘못 많이 했죠. 아니 세상에 피의자를 경찰집에 재우는 글쎄 그런 말입니다. 경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왔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요. 지금 어쨌든 정치권이 육사 지방선거는 가까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소갈인 할 거예요. 근데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각 정당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내분 있는 거 보면 글쎄 말입니다. 참 이게 정말. 자타불이 지금 해경과 네. 구조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정치권은 더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2주 정도는 세월호 추모와 애도 분위기로 좀 자숙을 하면서 조용하게 지켜보는 입장이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결국은 이제 선거 준비가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또 잡음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여권은 이제 이 광역 후보들을 거의 다 결정했습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김황식 전 총리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서 박심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이게 상대인 이해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이게 될 말이냐 하고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박심 논란 거세지고 있고요. 한편 야권에서는 지금 전략공천이 있었어요. 예. 광주 지역의 그것 때문에 윤장현 또 후보 시끄럽죠. 그리고 또 안산 지역 이렇게 예. 이제 두 군데가 전략공천이 되자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회군한 것까지도 이 국민들이 간신히 이해해 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예. 또다시 구태정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야권은 이제 안심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 박심과 안심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이 국민들 유권자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 예. 걱정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 인천도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게 좀 남아 있는데, 네. 그 지금 광주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 3부에서 강원택 광주시장 직접 그렇군요. 그래서 얘기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타불이가 핵심 키워드였었는데요. 네. 지금 아네스의 노래죠. 그곳은 어떤가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모두가 희생자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뉴스 매거진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전히 노래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참아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에 있어서의 전략공천 강훈택 광주시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